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동네꼬마님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사람이 네. 정말 싫어지고 무서워지고 정말 경멸하게 되고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기릿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외쳐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릿입니다. 동네꼬마요! 오늘은 이야기를 어떤 과정이 있고 이런 건 아예 그냥 싸그리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대략 10년 아니면 10년 조금 못된 이야기고요. 이제 그 당시에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이 똘비는 이제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이분은 열심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쭉 하셨던 분이세요. 남성분이시고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는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을 하시고 이제 자그만하게 본인의 식당도 오픈을 하셔가지고 되게 성실히 운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본인이 운영하는 그 식당도 되게 작고 조금 오래된 건물이긴 했어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노후 대비책으로 매입한 본인의 건물이었고 그 건물 1층에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60대 청춘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었죠. 되게 즐겁게.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배드민턴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즐기시면서 진짜로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남은 여생 즐겁게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사이클이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전거 가게를 한 번씩 가셨대요. 이 똘비가. 그래서 똘비가 이제 자전거 가게 가가지고 자전거 가게 사장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부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차가 한 대 딱 쓰더니 차에서 어떤 좀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내리더래요. 가게로 들어와가지고 사장님하고 인사하면서 친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 자전거 뭐 작업을 하려고 실어서 왔으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쭉 보고 이제 자전거 가게 사장이 뭐 물건 같은 거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그 젊은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자전거 좋으시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그냥 뭐 취미생활로 좀 타고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취미로 하시기에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 연배에 이렇게 이 모델 타시는 분이 흔치 않을 건데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 취미생활 하면서 또 약간의 장비병이 있는 사람이 이제 알아봐 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장비도 구매를 하게 됐고 그냥 좀 재밌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재미가 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지 마시고요. 하면서 명함을 하나 빼서 이렇게 본인한테 주더래요. 보니까는 사이클 동호회 회장이더래요. 예. 돌비 사이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호회 나오시면은 연령대 되게 다양하고요. 같이 이렇게 사이클 자전거 타고 조금 먼 거리도 나갔다 오고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오셔서 같이 해요. 이런 장비 정보도 있고 하면 서로 교류하고 하면 좋잖아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운동들은 그래 동호회 활동도 좀 하고 하는데 사이클은 혼자서 약간 진짜 혼자만의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연락 드리겠다고 하니까는 선생님도 연락처 하나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본인 식당 명함을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러면은 잘됐다. 저희 곧 있으면은 안 그래도 회식 한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 식당 가서 회식하면 되겠다. 서비스랑 좀 많이 주세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영업이면 또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오시라고 서비스 뭐 이것도 인연인데 못 드리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젊은 친구하고 간단한 인연이 시작이 됐대요.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연락이 왔대요. 좀 있다가.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 혹시 저 그 자전거 가게에서 만났던 사이클 회장인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에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래가지고 예, 뭐 몇 분 정도 오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인원 이렇게 쭉 모아보니까는 한 13명, 14명 정도 갈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미리 준비해놓겠다. 그래서 싹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동호회 회원들이 온 거예요. 그날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들 왔대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술도 한 잔 먹으면서 시간이 이제 늦어지니까
이제 식당은 샷다를 내린 거죠. 쉬운 말로. 손님은 더 이상 안 받고 이제 술 마시면서 그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서로 막 하니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겁게 마셨대요, 술을.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 나오시라고, 사장님. 같이 어울리자고. 아, 진짜 사장님 너무 즐겁고 재밌다. 그러니까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막상 얼굴 뵙고 얘기하고 하니까 참 너무너무 즐겁네요. 제가 다음에 모임 있으면은 그때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회장이란 친구가 사장님 핸드폰 좀 줘보시라고. 예. 그러면서 뭐 그 네이버 밴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어플들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거길 통해가지고 딱 본인들 동호회 찾아가지고 회원가입 딱 눌러주더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서 뭐 우리 공지 같은 거 확인도 하시고 채팅도 하시고 그럼 된다 하면서 막 상세히 알려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고맙다고. 그러면은 다음부터 얼굴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우리 식당 오던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라도 술도 한 잔씩 하고 아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 번의 자리지만 술을 마시면서 좀 친해졌대요. 그 이후로 사이클 동호회를 몇 번 쭉 나갔대요. 나갈 때마다 사람들도 좋았고 되게 즐거웠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천변길을 따라서 쭉 사이클을 타고 이동을 했대요. 쭉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한쪽에서 쉬는 시간을 갔는데 그 사이클 동호회 회장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맹물 드시지 마시고 에너지 충전하실 겸 이거 하나씩 드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뭘 나눠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흰 우유더래요. 흰 우유인데 그 우리 되게 제일 작은 사이즈 흰 우유 깍 있지 않습니까? 깍으로 된 거 종이팩. 아이고 우유를 다 주시고 하는데 이때가 날이 좀 따뜻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똘비가 우유를 먹으면은 좀 살살을 해요. 좀 이렇게 속이 안 좋아요. 뭐 탈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뭐 고맙다고 성이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배낭에다 그냥 넣었대요 우유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회장이 그러더래요. 우유 한 잔씩 내가 이거 신경 써서 갖고 온 거니까 꼭 한 잔씩 다들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다들 회원들 마시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다가 이동하고 이제 딱 저녁 식사 시간쯤 돼갖고 사장님 오늘 사장님 가게 가서 그럼 한 잔 하죠.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동호 회장이. 그래서 내가 가게에 좀 전화해놓을게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몇 명이나 가려나? 얘기를 하니까는 뭐 쭉 하니까는 한 5명 정도 가는 게 됐대요. 그래서 갑시다.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공짜로는 절대 못 줘. 그래도 서비스는 내가 많이 줄게.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저녁 먹고 또 막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늦어졌대요. 똘비가 술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회원 한 명 떠나고 이제 회장하고 둘이 남았대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회장이 다 배웅을 해주고 본인한테 그러더래요. 저기 들어가서 저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여쭤봐도 되겠냐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가게는 입가심으로 그러면은 내가 커피 한 잔 뽑아줄게 먹으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음식점 앞에 이렇게 커피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 거기서 딱 뽑아서 이제 테이블에 놓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요, 사장님. 혹시 사장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지나가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제 정년하고 이렇게 작게나마 식당 운영하고 그러고 있어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다. 교사시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조금 상담 하나 좀 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하더래요. 분위기를 좀 잡으면서. 그래서 왜요?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애들 학원에서 가르치는 학원 선생이에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셨구나.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 초등학생 애들을 좀 지도를 하는데요. 이게 참 생각처럼 애들 지도가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애들 가르치는 게 쉬워요. 그냥 그래도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다 보면 또 그 아이들이 미소도 주고 그럽니다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애들이요 말로 해선 듣지를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뭐 맴매를 해서라도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옛날이야 애들 회초리도 치고 윽박도 질러서 가르치고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안 돼요.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요. 근데 꼭 선생님 그네요. 좀 아시잖아요. 조금 못 사는 애들이 좀 질이 안 좋더라고.
저도 선입견을 좀 안 가지려고 하는데 좀 하다 보면은 저도 좀 감정적으로 그런 애들한테는 조금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고 제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막 그러니까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예. 선생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똘비가 이제 좀 뭐라고 했대요. 어떻게 교육 잘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그 회장이라는 양반이 그죠. 선생님 그니까요. 뭐 선생님 뭐 아무튼 뭐 이건 답이 없겠네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지. 그나저나 선생님 제가 아까 낮에 드린 우유는 드셨어요? 묻더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우유를 먹으면은 뱃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내가 성인은 고마운데 우유 못 먹고 배낭에 들어있어. 얘기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배낭 어딨죠? 그냥 카운터 옆에 배낭이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가더니 회장이 우유 딱 빼더래요. 배낭에서. 그러면서 딱 테이블 앞에 가운데다 우유팩을 탁 놓더래요. 그러면서 왜 우유를 안 드셨어요 선생님? 그러더래요. 그냥 나 우유 못 먹어. 뭐 자네 가져가서 먹을 거면 먹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에? 우리 회장님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잘 기억해 보셔요. 저 철수예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철수 좀 흔한 이름이긴 한데 내가 제자가 한둘도 아니고 뭐 내 제자였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자였죠. 제가 아까 여쭤보면서 선생님 혹시 그 몇 년도에 땡땡국민학교 3학년 2반 담임이셨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보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내가 그 학교에 있었던 건 맞는데 아이고 내가 가르친 제자였어?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저도 사실은 처음엔 긴가민가 하다가 선생님 얼굴 보고 기억이 났어요. 얘기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랬어. 이것도 인연이네. 여기서 내가 제자를 다 만나고 반갑게 얘기해 주니까 그 철수가 회장이 철수예요. 철수가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인연인데 선생님 왜 우유 안 드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놈아 뭐 또 우유 타령을 그렇게 했어? 난 우유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는 철수가 우유곽을 딱 들더니 옆에 벽에다 집어 던져버리더래요. 어이구야, 예. 그러니까 우유가 터지죠.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그걸 보고 똘비가 이게 뭐한 짓이야? 막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는 철수가 희죽희죽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술을 곱게 먹어야지 어디서 이런 술을 배워가지고 못돼 처먹은 막 하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아마 입 다물어. 죽고 싶어? 야 똘비 입 다물어봐. 딱 그러더래요. 본인한테 분위기 완전 싸게 가라앉히면서. 예.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흘러와 버렸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이 자식 선생님한테 보르장머리온 자식이 당황해가지고 말을 좀 더듬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왜 우유 안 처먹냐고. 우유 먹으면 배탈 나서 못 먹어. 야 똘비 너 기억 안 나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너 잘 생각해봐. 나 철수라고. 철수 잘 생각해보라고. 다음에 자전거 모임에 안 나오면 뭐 나오게끔 될 일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전까지 잘 생각해보고 전화해. 내가 동호회에서 너를 만난 건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걸로밖에 난 생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화 꼭 해라. 잘 생각해보고 하고 일어나더니 가더래요. 그냥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 시츄에이션입니까 지금. 이제 혼자서 그 오밤중에 우유 다 닦고 청소 싹 하고 이제 나가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다음날 그 초등학교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 몇 년도에 근무했던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정년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몇 년도에 3학년 2반 담임이었거든요. 네. 그 학생 중에 철수라고 있는지 한 번만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를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뭐 힘들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네요. 그럼 제가 직접 좀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학교까지 갔더니 선생님들 중에 이제 또 한 명은 본인을 알아보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좀 열람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는 철수라는 애가 있더래요, 확실히. 근데 본인 기억에는 없었대요. 이게 워낙 네. 오래된 기억이어가지고 그 학교의 졸업 앨범이 이렇게 보관이 돼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해당 연도 졸업 앨범을 펴서 봤대요. 철수 이렇게 보니까는 어렴풋이 기억도 나는 것 같고, 참 이 친구가 무슨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럴까 하는데 딱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보니까 철수더래요. 네.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받을까 말까 안 받았대요. 문자가 오더래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모임을 하나 좀 하려고 하니까 나오십시오 하고 문자가 오더래요. 근데 돌비님 같으면 그 모임 나가고 싶겠냐고요. 네. 쌩 깠죠. 문자도 그냥 안 읽어버리고 전화도 차단을 해버렸대요, 그냥.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그 얼굴도 보고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서 이렇게 팍 하는데 머리를 아무리 그 몇십 년 전으로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철수란 애가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특출 났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억이 없더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찌됐건 뭐 재수 똥 밟았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한 두어 달 흘렀답니다. 두어 달 흘렀는데 이제 본인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예.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똘비한테도. 외동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네. 조금 이제 뭐 어렵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고 그 아들도 커가지고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결혼도 해가지고 손주까지 봤었거든요. 물론 손주가 꼬물이었지만 되게 어린. 이제는 뭐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애기 얼굴 한번 보고 하는데 아들이 얼굴이 좀 상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그 나이 먹고 얼굴이 왜 그래? 그러니까는 아버지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뭐 제가 신고는 해놨는데요. 그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래요. 이게 막 어디가 부러져고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야 뭐 어디서도 그랬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회사에서 술 한잔 먹고 나오는데 저도 뭔진 모르겠는데 마스크 쓰고 막 얼굴을 그렇게 뺨을 때렸다고 본인을. 술 먹어가지고 본인이 조금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신고를 해놨고. 언제적 있었던 일이냐고. 아빠 한 뭐 그저께 정도인데 얼굴에 티 많이 나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고 이제 손바닥으로 뺨을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이제 얼굴에 남잖아요, 자국들이. 아이고 이놈아 술을 좀 앵간히 먹고 다녀라. 술을 적당히 먹고 다녀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한 2, 3일 있다가 가게로 철수가 오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죠. 그래가지고 인상 좀 쓰면서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그러니까 철수가 선생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냥 이거 거절해 놓으셨더만. 이 얘기를 되게 퉁명스럽게 쏘더래요, 대뜸. 근데 이제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나가자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제 가게 옆으로 이제 데리고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철수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도무지 나는 네가 생각도 안 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막 뭐라고 하니까는 그 아드님 얼굴은 괜찮아요? 글더래요. 뭐? 그러니까는 아드님 뭐 엊그저께 한번 만났잖아요. 얼굴도 봤고 아드님 얼굴 좀 괜찮으냐고 글더래요. 그러니까 막 똘비가 열이 받죠. 우리 아들 그렇게 때린 놈이 너야? 네가 그랬어? 막 화가 나서 얘기하니까는 그 철수가 희죽희죽 웃더래요 또. 그러면서 왜? 네 자식 맞으니까 열받냐? 야 너네 자식은 맞아도 되고 네 자식은 맞으니까 열받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본인한테 쏘아 붙이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멱살을 잡았대요. 이 젊은이 멱살을. 너 이리 와. 너 가가지고 너 같은 새끼는 콩밥을 먹어야 돼 하면서 하니까는 철수가 오히려 또 본인 멱살을 잡더래요. 네. 그러면서 널 따라와. 그러더니 건물 뒤편으로 쫙 질질질 끌고 갔대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똘비가 운동 좋아해가지고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연세는 있으시지만 뭐 탄탄해요. 뭐 내가 이 젊은이하고 다이다이 쳐가지고 뭐 그런 생각도 있었으니까 딱 건물 뒤로 가더니 철수가 딱 글더래요.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선생이었어? 네가 선생이었냐고 이 개새끼야. 나 기억 안 나?
진짜 기억 안 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와, 예. 야,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해봐. 그러니까는 너희 개새끼야. 네가 사람 죽인 건 알고 있어? 네가 살인만 건 알고 네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 은퇴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네가 노후를 이렇게 편하게 즐길 자격이 있다고 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여 이 자식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는 잘 들어. 몇 년도 몇 월 우유가 그때 선택사항이 아니었다고 보네요. 저도 어릴 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우유 기억나죠. 예. 우유를 무조건 먹어야 됐었어요. 저도 어릴 적 우유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았던 기억은 있거든요. 예. 반에서 우유를 먹으면은 그 우유를 개구리처럼 이렇게 접는 거 아시죠? 먹고 나서. 알죠. 개구리처럼 이렇게 예. 접어가지고 딱지같이 접어가지고 연필로 그 바닥면 쪽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내야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누가 우유를 다 먹었나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다 안 나온 거예요. 이름이 다 안 나오니까 이름이 안 적힌 애들을 다 불러내선 거예요. 예. 근데 이 똘비가 교직 생활을 할 때 매를 안 드시는 선생님으로 유명했어요. 애들한테. 매를 안 들고 뺨을 때리기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7, 8명 이름이 안 적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7, 8명을 일자로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3학년짜리 몇 살입니까? 10살입니까? 예. 일자로 줄을 세워놓고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선생님 그 이름 안 적힌 것 중에 그거 제가 낸 거라고 이름 깜빡했다고 귀싸대기 팍 때리고 다음 너 먹었어 안 먹었어? 귀싸대기 팍 때리고 이걸 돌림방을 계속 치는 거야 애들을 계속 때리면서 그러면서 한 명이 선생님 저기 보면 이름 안 적힌 것 중에 그 약간 검은 거 약간 검게 묻어있는 거 제티 있지 않습니까 제티 선생님 저는 제티 뿌려 먹었다고 친구 준현이가 오늘 제티 가져와서 저 조금 얻어가지고 그 제 거라고 준현이한테 물어보시라고 준현이 사실이야? 아 선생님 저 제티 나눠줬다고 그러니까는 넌 들어가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애들 이렇게 치면서 얘 먹었나 안 먹었나 막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예. 그러다가 철수가 남게 된 거예요.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귓밤을 딱 맞는데 그 10살짜리 애 몸이 붕 떠서 날아갈 정도로 귓밤을 그렇게 애들 앞에서 친 거예요. 예. 근데 철수가 진짜로 그 어린애가 얼굴이 다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질질 짰을 거 아니에요. 질질 짜니까는 이제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대요. 엄마가 너 왜 그냐고 얼굴이. 그래서 이제 막 어린애가 이제 꺼이꺼이 숨 넘어가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학교에서 이래갖고 나 이렇게 쳐 맞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애기를 막 안아주더래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뭐가 미안하냐고. 선생님 너무 나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인을 팍 끌어안고 엄마가 막 울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원래는 그 낮에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밤에 서빙 일까지 더 하시더래요. 철수는 그 옆집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좀 하고 엄마가 왜 저렇게 일을 하나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워낙에 일을 하시니까 이제 조금 뭐 운전을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집에 오시는 길에 꾸벅꾸벅 이렇게 조금 졸면서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어머니까지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예. 졸지에 똘비가 고아가 된 거 아닙니까? 똘비가 친척도 없고 뭣도 없었대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똘비를 어느 정도 걷어줘서 이렇게 조금 하다가 똘비가 이제 좀 보육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네, 그쪽으로 보내줬고 똘비는 나름 이렇게 이제 커서 그 아주머니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냈대요. 연락을 하면서 쭉 지내는데 이제 좀 컸을 때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일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아주머니하고 했던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아주머니가 좀 크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 똘비라는 선생님이 너 3학년 때 너 왜 그렇게 때린 줄 아냐고. 모르겠다고. 혹시 그 부모님 면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부모님 면담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면담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 어릴 적에도 그랬어요. 네. 이거는 뭐 제 또래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돈을 주러 가는 날이었어요. 촌지 주는 날. 예. 네, 저희 어머니도 많이 줬습니다. 예. 네, 저희 어머니도.
그땐 그랬습니다. 네. 근데 철수 어머니는 돈을 줄 여력이 안 됐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돈을 못 줬고 그런 이유로 철수는 더 맞아야 됐던 거예요. 많이. 그래서 엄마는 촌지를 주기 위해서 더 일을 하셨던 거고 그러면서 과로로 가신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사고로. 이 얘기를 듣고 철수가 눈이 돕니까 안 돕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철수는 오로지 목표는 하나였어요. 이 샹의 새끼를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고 선생이라는 이름조차 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와. 그래서 찾아다닌 거예요. 똘비 선생님을. 근데 사람이 복수심이 극에 달하니까 바로 복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이 제일 편해지고 행복했을 때 나는 복수를 해야겠다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기다렸답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삶을 살면서. 그리고 똘비 선생님이 정년 퇴임하는 걸 봤고 식당을 여는 것도 봤고 자전거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었고요. 철수가 사이클을 탄 것도 우연도 아니었고요. 상황을 여기까지 다 만들어서 왔고 그거를 똘비 선생님한테 철수가 그 자리에서 쏟아붓더래요. 예. 내가 이래저래 해갖고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지금 살려줘야겠냐고. 그러니까는 똘비 선생님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얘기를 했대요. 야, 이 자식아. 그땐 다 그랬어. 나만 그랬어? 그땐 다 그렇게 가르쳤어,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때리면 얼마나 때렸다고, 이 자식아. 어? 너 잘 되라고 때린 것도 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네가 지금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철수가 그 얘기를 쫙 듣더니 내가 가진 속 이야기를 다 꺼냈는데 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너는 나이를 똥구녕으로 처먹었구나.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가슴이 찢어지는 게 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읊기 시작을 하더래요. 딱 면상에 대놓고. 땡땡시, 땡땡구,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 네 아들 이름, 네 며느리 이름, 네 손주 이름, 네 손주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이름, 몇 시에 차를 타고 몇 시에 엄마가 픽업을 가고 주로 다니는 마트는 어디고, 네 아들 회사는 어디, 네 며느리는 어디 대학교 출신, 네 며느리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 싹 읊더래요. 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담겨있는 거를 아웃사이더가 랩하듯이 그냥 읊어버리더래요. 그 얘기를 쫙 듣는데 똘비가 온몸에 소름이 돋더래요. 너 이 자식 가족 건들기만 해봐. 넌 내가 가만히 안 놔둬. 똘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야, 이 미친 새끼야. 먼저 가족 건든 건 너잖아,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네 가족은 내가 건들면 안 되냐? 야, 지켜봐라. 내가 누구부터 하나하나 제껴버리는지. 진심으로 빌고 싶으면 그때 연락해. 그 전까지는 두 다리 뻗고 네 가족 아무도 못 잘 거다. 이사 가려면 가봐. 해명 하려면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이 버럭지 같은 새끼야.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골목에서 우두커니 서가지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예. 오랫동안 끊었던 담배를 사서 이제 한 대 피웠대요. 줄담배를 연거푸 폈답니다. 연거푸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무섭더래요. 신고를 할까 했대요. 근데 철수가 본인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녹음하려면 하라고. 오. 내가 처벌을 받는 날 너희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거라고. 얼마든지 나를 처벌해. 다만 너도 그냥 그때는 끝까지 갈 준비. 나는 이번 생에 미련이 없어. 나는 진작에 죽고 싶은 사람인데 그냥 너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잘 선택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똘비한테. 네. 생각을 한참 하다가 그날 저녁 새벽 1시쯤 혼자 가게에 앉아가지고 다리 달달달 떨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있다가 전화를 했대요. 철수한테. 철수군 가게로 좀 와줄 수 있겠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에? 하고 끊더래요. 그리고 한 30분쯤 지나니까 딱 딸랑 하면서 가게 문 열리고 들어오더랍니다. 철수가 앞에 딱 앉더래요. 철수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날 불렀습니까? 그러니까는 똘비가 고개를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조아리면서 얘기를 했대요. 미안합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내 스스로가 좀 비겁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사과드립니다. 내가 철수군 어머니 묘지에 가서도 내가 좀 인사드리고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만 화를 좀 풀어주십시오. 존댓말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철수가 하하 반성을 참 빨리도 하셔.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더래요. 네. 네? 뭐라고? 그러니까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선생님 일어나 보셔요. 일어나 보셔요 선생님. 일어나니까는 철수가 본인을 안아주더래요. 이렇게 안으면은 사람이 이제 머리가 양쪽에 가까이 닿지 않습니까? 예. 귓가에 대고 나지막히 읊조리더래요. 선생님 이 짧은 시간에 가짜로 이렇게 반성하시는 말 만들어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반성하신다니까 제가 그 사과는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반성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포옹하고 있던 걸 탁 풀더래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똘비가. 그래 어찌됐건 저찌됐건 사과를 그래 하는 게 맞겠다 이거는. 한데 눈앞에서 별이 번쩍 하더래요. 오? 철수가 귀퉁배기를 쳐 돌린 거예요. 딱 쳐 돌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불현듯이 귀퉁배기를 맞으니까 넘어졌대요. 네. 똘비가 넘어져가지고 어우 나이 먹고 맞으니까 진짜로 정신 못 차리겠더래요. 근데 넘어져 있는 본인을 다시 한쪽 뺨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계속 치더래요. 막으려고 손을 올리니까 발로 팔을 밟아놓고 그렇게 뺨을 치더래요. 생각을 했대요. 분 풀릴 때까지 그냥 때려라 그래. 들어보니까 내가 맞을 짓 했다. 때려라 하면서 가만히 대줬대요 계속. 한참 치더니 씩씩거리면서 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일어났대요. 일어나면서 철수야 이제 조금 분이 풀리냐? 선생님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철수가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분 안 풀리지. 분 안 풀려. 진짜 사과를 내가 받아줄게요. 글도래요. 그러면서 주변을 막 두리번 뭘 찾더랍니다. 두리번 찾다가 본인이 그 카운터 안쪽에다가 본인도 밤에 마감도 하고 뭣도 하고 또 뭐 운동도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오더래요. 이거를 들면 말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철수 그만하세 그만하세. 내가 정말 미안하네 그만하세. 그러니까는 철수가 그러더래요. X한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무릎을 갖다 또 때리더래요. 그걸로 배트로. 이제부터는 이게 내가 어떻게 참회를 하고 사죄를 하고 이럴 단계가 아니더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엄청 거기서 많이 구타를 당했대요. 와. 엄청나게 많이 맞았는데 그 다리 쪽을 특히 심하게 많이 맞아가지고 일단은 앉거나 일어설 수 없는 상태까지 갔대요. 본인 몸이. 거의 벽에 등을 이렇게 대놓은 상태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네.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없고 여기 건물도 약간 외진데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근처에 누가 들을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구나. 안전장치를 하나 놨어야 되는데 진짜 미친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철수가 신고하라고 그냥 나 신고하라고. 나 이제 빵에 들어가건 뭘 하건 필요는 없다고. 다만 내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너는 두 발로 걸어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는 편안하게 놈들하고 똑같이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노년 보내면 안 된다고. 다리 잘 고쳐. 내가 다시 부러뜨려 줄라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 돈 많잖아. 그동안 첫 받아먹은 돈이 얼마까. 그지? 다리 잘 고쳐. 생각해보니까 이 빌딩도 엄마들이 다 지어준 빌딩이었네. 피와 눈물이 흐르는 빌딩이었네 이 빌딩도. 다리 잘 고쳐. 고칠 수 있을까? 글쎄. 멀쩡하게는 걷기 힘들 거야. 신고해. 신고하고 나는 내 벌 받을게. 너도 네 벌 받았잖아. 근데 네 벌은 이걸로 안 끝났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부터 네 아들을 시작할 거야 나는 오늘 간다. 그러면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똘비가 그 몸을 앞으로 철푸덕 엎어러지면서 다리 끄댕이를 잡고 빌었대요. 예.
제발 자식은 그러지 말라고. 나 하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미안하다고 막 빌었대요. 왜 그러냐면 얘 눈빛이 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아들 집으로 갈 것 같더래요. 어차피 본인 뭐 이번 생 미련 없는 거 그 느낌 딱 들어가지고 다리끄댕이 붙잡고 얘기하니까 철수가 막 그 웃으면서 눈이 시뻘건 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 씨엄마, 네 자식은 그렇게 중요하냐 이 개새끼야. 우리 엄마도 돈은 없었어도 나는 정말 이뻐하고 소중했다고 이 개새끼야. 근데 네가 그렇게 나를 왜 짓밟아?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 짓밟아?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죽여 네가? 네 자식은 근데 소중하냐고 이 개새끼야 하면서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막 그렇게 하더래요. 예. 더 이상 나 신고 안 한다고. 신고 안 하고 진짜 내 남은 인생 나 진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라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막 거기서 엄청 빌었대요. 그러니까는 막 울면서 그냥 철수가 나가더래요. 철수가 이제 나가자마자 기어가가지고 119가 아닌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집에 누가 모르는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너 사람들 없는 곳도 가지 말고 너 조심하라고 아들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 시간에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애비 말에 토달지 말고 그렇게 꼭 하라고. 그리고 전화 끊고 이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아시죠? 병원에 가면요. 네. 의사들이 뭐 때문에 다친지 그 사람들은 보면 얼추 알아요. 교통사고가 났으면은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근데 본인 혼자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는 당연히 질문을 했고 그냥 나 혼자 넘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의사가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진짜 신고까지 해줬대요. 아. 근데 끝까지 똘비가 얘기는 안 했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웠대요.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손주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끝낼 수 있을 거면 여기서 끝내고 싶었던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쵸. 일말의 양심이죠. 네. 일말의 양심.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이 왔는데 본인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치료를 꽤나 오랫동안 받았는데 정상적으로 뭐 사이클을 탄다든가 뭐 축구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몸이 됐지만 네. 그래도 조금 마음은 후련했대요. 후련한데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지나고 이 선생님이 누구를 찾아가게 됐냐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해주는 업체 있죠? 예. 똘비가 거길 찾아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 두 다리 뻗고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의뢰를 했답니다. 예. 의뢰를 하는데 얘기를 해줬대요. 사람을 못 쓰게 만들어주는 건 단가도 단가지만 결국은 이게 일이 커지면은 무조건 잡힌다. 당신도 다친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떼찌떼찌 해준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쪽은 우리가 손을 안 대련다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 얘기 들어보시면 제가 누구한테 들었나 대충 감이 오시겠죠? 어둠의 꼬봉 형님. 예, 이제 그 형님한테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이후로 이 선생님이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본인 업체 와가지고 왜냐면 이 얘기를 쭉 해주더래요. 전부 다 상세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성이 아니고 또 뭐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줘가면서까지 누구를 또 안 좋게 만들려고까지 하는 그 똘비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내면의 끝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으시나 했더니, 그러니까 의뢰인으로 왔던 사람이 이거를 쫙 얘기를 했구나. 네. 네, 진짜. 근데 꼬봉 형님은 일단은 이제 뭐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똘비라는 분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 형님들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네. 반성 1도 안 한대요. 자기가 애들을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네. 그때는 원래 그랬대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물론 제가 뭐 시들무상에서는 당연히 제가 뭐 18살, 20살입니다만 민증상으로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20살이죠. 언제나 20살이죠. 예. 예.
근데 90년 초반 아니면 뭐 80년 후반 이쯤을 아니면 그 전보다 더 예전 삶을 살으셨던 귀족님들은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저만 해도 공감이 돼요. 아, 그렇죠, 돌비님. 네네, 저만 해도. 지금 이렇게 학교가 어떻게 보면 좀 클린해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대한민국이. 맞아요, 예.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돌비님한테 카톡을 드릴 때 약간의 우리의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 만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제 어릴 적 기억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잔잔한 또 자장가 하나 이렇게 들고 왔죠. 이게 씁쓸하긴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사실상 그때 당시 선생님들 중에서 좋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누군가에게는 은사소리 들으면서 다시 막 찾아가게 되고 이런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분들도 많았어요. 있어요. 네. 있었어요. 저만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예. 제가 야채를 못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야채를 못 먹는데 그거에 정말 크게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저도 4학년 때 이제 급식을 먹는데 야채를 안 먹으니까 선생님이 1대1로 앉아서 토할 때까지 먹였어요. 그냥 다 토를 했지만 먹어 이러면서 토했어서 아직도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이 나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네요. 그렇지. 혹시나 갑자기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서 검색을 딱 해보니까 그 얼굴이랑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릴 때의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본인 어머니가 또 그놈의 촌지 만들게 그 들으면서 엄청 씁쓸했어요, 진짜. 그래서 뭐 안 좋은 기억들은 빠르게 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복수가 맞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둠의 꼬봉 형님이 반대의 경우도 꽤나 있대요. 네. 선생님이 학생을 사주하는 경우도 있대요. 참, 그렇겠죠. 네, 그 얘기는 조금 짧아가지고, 그냥 뭐 얘기는 꺼낼 건 아닌 것 같은데, 반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어찌 보면, 좀 씁쓸한 추억의 여행으로 다시 한번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복수가 과연 맞을까 그리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데 그 말이 또 사실인 것 같고 오늘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하고 또 사람이 정말 싫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좋으신 선생님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아니면 혹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줬던 그런 선생님도 분명히 계십니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아까 이야기에도 나왔지만 교권이 뭐 약하고 강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그 중간 언저리가 가장 좋은데 사실상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항상 또 좋은 선생님만 있을 수 없고 좋은 학생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항상 좋으신 분들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는 전화를 받으실 때 바로 안녕하십니까 이러시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동네꼬마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만 스포 조금 할까요? 오늘은 그냥 조금 기분만 나쁘고 별로 무섭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얘기는. 잠깐만 기분 나쁘다고 엄청 나쁠 텐데. 그냥 조금 그런 얘기인데 얼마 전에 들었어요. 진짜로. 제가 이 얘기 들은 게 한 달 전 그쯤밖에 안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고는 와봤는데 키워드는 갑질입니다. 와, 근데 진짜 동네꼬마님 이야기에서 갑질 중에 갑질들을 많이 봤는데 또 다른 갑질이 있다. 이게 진짜 현실 공포죠. 바로 그 갑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Let's get it! 이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차량을 팔면서 이제 고객분들이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아는 지인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알고 지내던 제 지인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지인이 됐건 고객이 됐건 소개를 해서 제가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는 날 그분한테 제가 뭐 약소하지만 소개비를 반드시 드려요. 저는
그리고 지인 같은 경우에는 소개비에다가 제가 식사를 반드시 또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 나이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올해 60인가 61세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근데 제가 큰형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겪었던 일이에요. 원래 목요일날 식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큰형님 목요일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왜 안 되냐. 형님하고 만나서 소주 한두 잔은 제가 먹어야 될 테고 제가 저녁에 유튜브 참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돌비를 제가 설명을 했고 네. 어떤 얘기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났거든요, 금요일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꼭 귀신 얘기가 아니어도 되면은 내가 겪은 얘기가 있으니까 너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은 잊을 수가 없대요. 1997년도. 잊을 수가 없는 게 IMF가 터진 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때가. 맞아요. 예. 네. 이분이 그때가 나이가 30대 한 중반 초반 이때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원래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냥 월급쟁이셨어요. 그때 슬하에는 아들만 둘이 있었고 일을 하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그때 사회적 배경이 참 어려운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이분은 상황이 아버지는 편찮으셔갖고 병원에 계셨고 애들은 크고 있었고 대출도 있었고 그러니까 항상 매달 월급쟁이 다 똑같죠. 월급을 받으면 낼 돈 내고 뭐 하고 나면 남는 돈도 별로 없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닥치면서 6개월간 급료가 안 들어왔대요. 급료가 밀리게 되고 6개월간 받은 급료를 다 합쳐보면 한 달치 급료도 안 된대요. 근데 이때 그만둘 수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둬도 갈 곳이 없었대요. 아예.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어찌됐건 다니면은 몇 푼이라도 작게나마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붙어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라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가 않았고 근데 우연히 공고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수행기사를 모집을 한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여기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력서랑 서류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라. 그럼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서류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대요. 제출하러 가봤더니 생각보다 조금 규모가 있는 공장이더래요. 거기가. 본인이 일하는 데보다 크고 근다고 해서 막 중견 기업 정도는 아니고 조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총무과에다 서류 제출을 하고 나와서 있는데 며칠 있다 연락이 왔대요. 한번 면접 보러 나와라. 면접 날짜 잡았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날 한 20명 정도가 면접을 보러 나왔더래요. 정장을 입고 갔었고 근데 이분이 좀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165 정도밖에 안 되세요. 이분이. 남성치고는 조금 작으세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좀 컴플렉스세요. 그리고 굉장히 마르셨어요. 지금도 엄청 마르셨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가서 막상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수행기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용모가 단정하고 위급 시에는 막 사장님도 좀 보호를 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막 키도 큰 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김치국물을 드리킹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더니 본인은 호명을 해서 들어갔대요. 사장실에서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실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계시고 그 옆에 자기 또래 정도 보이는 남성 한 분 있었고 사장님은 나이가 50대 후반? 뭐 그 정도로 보였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존칭을 써주시면서 질문들을 하는데 질문 자체는 뭐 특별할 건 없었대요. 기존에 일하던 회사가 있었냐? 그러면은 왜 여기로 이직을 하려고 하냐? 입사해서는 뭐 어떻게 일할 생각이냐? 오래 일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냥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간단하게 이제 면접을 보고 나가서 이틀이 채 안 돼갖고 연락이 왔대요.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길로 다니던 회사 바로 때리쳤대요. 왜 그러냐면은 기미가 보였대요. 기존에 다니던 회사 사장이 야방도주를 할 기미가 보였었기 때문에 바로 때리치고 그쪽 회사로 이제 출근을 했대요. 정장 입고 출근을 딱 해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는데 면접 보러 간 날 사장님 옆에 계셨던 자기랑 비슷해 보이는 그 또래 그분은 과장이었대요. 그분이 이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매일 아침 7시 반에 전화가 올 거래요. 본인한테.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당일 사장님의 스케줄을 브리핑을 해준대요. 그러면은
먼저 좀 알고 8시에 사장님 자택으로 이동을 해서 사장님을 모시고 공장으로 출근, 뭐 오후에 점심에 약속이 있으시면은 이제 모시고 나가고 그 이후에 일정을 소화를 하면 되는 거고,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데 주 6일 근무, 그때는 주 6일 근무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주 6일 근무고 퇴근 시간은 사장님이 댁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고, 간단한 설명들을 쭉 듣고 이제 주로 아침에 사장님이 공장 출근하신 다음에 오전 시간은 비니까 그때 차량 세차라든가 이런 거를 반드시 해놓고, 대기하는 장소는 경비실에서 대기를 하면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경비원이 항상 상준하는데 24시간 있는 건 아니고 낮 시간만 있는데요. 공장은 보통 저녁 10시쯤이면은 직원들 다 퇴근을 하고 야근 마치고, 그래서 이제 첫날 출근해가지고 차 닦고 경비실에 앉아있었더니 경비원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인사하고 공장에 대해서 좀 듣고, 이 공장은 IMF 뭐 이런 당시 안 좋은 당시인데도 잘 돌아가네 얘기했더니, 여기는 수출을 주로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곳이어서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아 그네요. 제가 잘 입사했네요. 이제 사장님 나오셨길래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 꾸벅하고 모시고 하루 일정을 소화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사장님은 되게 조금 근엄하고 과묵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모시고 쭉 운전해서 점심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항상 존대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직급은 대리를 줬었고, 이분을 이제 오씨라고 해볼게요. 오돌비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아 우리 오대리님 아무튼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저도 잘 부탁드리고, 목적지 이동해서 제가 식사 시간은 얼추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까 오대리님 편한 데 가서 식사하고 오시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존칭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장님들랑 이미지가 다르구나, 이분은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목적지 내려드리고 근처에서 본인은 후딱 진짜 빠르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장님 나오시면 다음 일정 소화를 하고, 뭐 별일은 없었대요. 오히려 사장님이 많이 존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쭉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또 질문도 많이 하셨대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몇 달 정도 일했을 때는 자기 얘기도 했대요. 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시고 저는 매달 나갈 돈이 많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여기가 급료도 좋았고 또 사장님 뵈니까 사장님 인품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또 독려도 해주셨고,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일을 했을 때 처음으로 사장님이 그날 만취를 하셨대요. 처음으로 6개월 만에. 그래서 새벽 거의 2시가 넘은 시간에 사장님이 술집에서 나오셨대요. 그래서 사장님을 모시고 자택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장님은 만취를 하셨으니까 뒤에 기대고 약간 선잠 드신 것 같고 운전해서 밤에 가는데 포트홀이라고 그 아스팔트 도로 푹 패인 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봤나 봐요, 똘비가. 거기에 차가 쾅 했대요. 그랬더니 주무시다가 사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야 이 뭐 멍멍이 새끼야, 먼발 운전 그따위로밖에 못해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요, 뒤에서. 그래갖고 너무 놀랬대요. 이런 모습은 처음 봤대요, 이 사장님의. 그래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밤이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더니 똑바로 못하냐고. 야, 네 월급 누가 주냐고. 월급 받아갔으면 일 제대로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그냥 쉬지 않고 쌍욕을 하시더래요, 그냥 뒤에서. 예. 그래가지고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런 모습은 처음인데 하는데 뒤에서 발길질까지 날라오더래요,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맞으면서도 운전은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쌍욕과 뒤에서 날라오는 발길질, 뒤통수 때리는 걸 맞으면서 도착을 한 거예요. 딴 때 같으면 딱 도착하면 사장님이 문을 열고 바로 본인이 내리시는데 딱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후닥닥 가가지고 문을 열어드렸대요. 딱 열어드리고 사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하면서 딱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우리 귀싸대기를 팍 때리는 거 말고 좋게 표현하면 우리 누군가를 격려해줄 때 뺨을 살짝 톡톡 쳐주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뺨을 톡톡 치는데 이 상황 자체가 격려가 아니고 기분이 좀 나쁘죠. 네. 뺨을 툭툭 치면서 야 오대리, 돈 받았으면 돈값 잘해. 나 너 같은 애들이 제일 싫어. 돈 받으면서 돈값 못하는 애들이 난 세상에서 제일 싫으니까 앞으로 차신 똑바로 잘해, 알았어? 하고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본인도 이 사장님 차
내려드리면은 그 차를 가지고 본인 집으로 그냥 퇴근을 한대요. 아침에 또 일찍 모시러 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고 아침 일찍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 받고 8시에 사장님 모시러 갔더니 사장님이 나오셨대요. 근데 사장님이 또 인자한 모습으로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대리 하면서 다시 차를 타시더래요. 그러면서 오대리 내가 어저께 오대리한테 뭐 실수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해야지 어떡해요. 사장님 어저께 진상 부려서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유 나 기억이 안 난다 오대리야. 아유 머리야 내가 실수했나 걱정돼가지고 아침에 오대리 얼굴 보는데 나 좀 떨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그랬더니 아유 아니면 다행이고 어서 가세 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보는데 저 사장님이 술을 좀 많이 드시면 조금 진상으로 변하는구나.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았대요. 이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꼴로 그 이후로 진상일이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진상이라고 해봤자 조금 욕하고 뒤에서 막 의자 발로 차고 뭐 이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더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회사는 물론 IMF 상황 속에서도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일지 몰라도 협력사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수출을 네. 하려면은 수출 담당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 여기서 물건을 조립해서 수출 보내는 거였는데 물건을 이렇게 납품해준 납품회사가 있을 거고 근데 납품회사가 도산을 했고 수출을 맡아주는 회사가 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출할 물량을 가지고 잠적해버리고 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는 회사가 이제 경제적으로 데미지를 좀 심하게 먹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조금 술을 과하게 드시는 날이 좀 늘었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꼬장의 수위도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장님이 이날은 술을 많이 안 드신 것 같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좀 보다 보니까 사장님이 걸어오는 이 발걸음을 보면은 알 수 있대요. 딱 술을 많이 드시면 걸어올 때 발이 11자가 아니고 한 180도 가까이 팔자걸음으로 뒤뚱뒤뚱 걸어오신대요. 술을 많이 드시면. 그날은 어김없이 욕먹는 날인데 그날은 발이 각도가 한 45도 정도밖에 안 벌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예. 아 오늘은 좀 무사무탈하게 들어갈란가 보다. 왜냐면 시간이 좀 늦었대요. 그때도 한 12시 넘은 시간이었는데 사장님이 타셨는데 혀도 많이 안 꼬이셨고 괜찮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쭉 가는데 조용히 뒤에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자 목적지만 도착하면 끝난다 가자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사장님이 오대리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로 변했지만 사장님 연배분은 국민학교로 많이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국민학교 좀 들리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학교로 그냥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 그래 국민학교든 뭐든 좀 들어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길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갔더니 운동장으로 좀 차 갖고 들어가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운동장으로 들어갔대요. 차를 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죠 학교에. 그랬더니 야 오대리 내려봐 그러더래요. 내렸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오대리 이 운동장 보이지? 절대 운동장 밖으로 오대리 나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뜬금없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그랬더니 오대리 뛰어 운동해야지 뛰는 거야 그러면서 사장님 운전석에 앉으시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뛰라고 했으니까 운동장 한 바퀴를 조깅식으로 뛰려고 아 나 혹시 졸음운전을 할까봐 그런가 하고 조깅을 시작을 했대요. 조깅을 이제 한 30초 정도 뛰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하고 풀악셀 받고 헛바퀴 돌면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조깅을 하다 뒤를 쳐다보니까 차가 본인 쪽으로 돌진해서 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굴러서 피했대요. 차를 옆으로 굴러서 피하니까 옆으로 돌아서 다시 본인 쪽으로 돌진을 해오더래요. 차가.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이제 큰형님이 기억하기로는 30분을 넘게 굴러다녔대요. 뛰다가 차가 오면 옆으로 구르고 뛰다가 차가 옆으로 오면 구르고 이거를 30분 넘게 반복을 하니까 이제 옆에다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차에서 사장님이 내리더니 오대리 어때 운동 좀 잘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사장님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사장님 이건 조금 그랬더니 왜? 그만둘라고?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아니요 사장님 근데 이거는 조금 장난이 과하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야 그럼 그만둬.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봐. 일자리 요즘 많은 것 같더라. 그만둬 그러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사장님 잠도 깨고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진짜로. 그래갖고 사장님 이제 다시 모시고 우리 똘비가 운전을 해서 댁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수밖에 없었대요. 진짜. 이 일을 당장 그만두면은 아버지 병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난장판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난장판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복구하고자 입사를 한 거였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또 그날을 계기로 조금씩 이런 갑질 장난이 이어졌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 주셨는데 말해봤자 조금 자극적인 요소일 것 같고 그 중에 하나 제일 조금 엽기적이었던 걸 들은 거는 이날이 또 가장 슬픈 날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날은 사장님이 술을 좀 드셨대요. 술을 좀 드셨는데 그 저희 동네에 와보시면은 저희 동네 한복판에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이 해발 160m 정도 되거든요. 그 산이. 그러면은 그 산 거의 정상까지 차로 올라갈 수 있게 세면으로 길을 꼬불꼬불 내놨어요. 거기를. 근데 그 초입으로 차로 가자고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그때도 이제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이 시간에 거길 또 왜 가나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똘비가. 그래서 가라면 가야 되니까 또 도착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 도대체 또 뭐 때문에 그런가. 근데 또 실내에서 못하고 딱 내렸대요. 그랬더니 트렁크 열으라고 해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똘비가 항상 차 관리를 하니까 트렁크는 사장님이 골프백하고 몇 개 외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랬더니 골프백 다 내리라고. 그래서 골프백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설마 골프채로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맞으면 죽으니까 골프채로. 근데 똘비도 열어본 적 없는 곳이 그 트렁크 아래 공간 있잖아요.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놓든 뭐라든 거기를 열어본 적은 없는데 사장님이 거기를 이렇게 여시더래요. 그러면서 뭘 주섬주섬하고 뭘 쭉 빼시더래요. 거기서. 그러면서 골프백이랑 다시 실으라고 트렁크에 다시 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사장님 손에 들려있는 게 한 15, 20m 정도 되는 줄하고 줄 끝에 개 목걸이가 하나 연결이 돼 있더래요. 그러면서 개 목걸이 차라고 목에. 그래서 아니 이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걸 왜 차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대리 싫으면 그만두라고 또 그 소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찼대요. 진짜 먼지더나 보자 그 심산으로 찼대요. 그랬더니 줄 끝을 차 트렁크에 놓고 이제 트렁크 문을 닫으면 줄이 물리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언덕으로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꼬불꼬불 사장님이 운전석에 앉아갖고 차를 출발을 시키시더래요. 그러면서 출발하기 전에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줄 끝에 네가 없던가 아니면은 그 개목걸이가 풀려 있으면은 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차를 출발을 시키는데 차 속도는 성인 남성이 그냥 조깅하는 속도로 쭉 올라가시더래요. 그러면은 이분이 운동선수 출신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해발 150m짜리 산을 꼬불꼬불 올라가는 걸 쉬지 않고 조깅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막 올라가는데 처음엔 조깅 속도니까 올라가는데 한 3분만 지나도 다리가 안 움직인대요. 오르막이니까 계속. 그러니까는 줄에 끌려가는데 거기 세면바닥이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너무 아프니까 다시 일어나고 다리는 안 움직이니까 줄을 막 당겨가지고 차에 최대한 붙어서 어찌어찌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이더래요. 룸밀러로 자기를 보고 있는 사장님이. 정상에 도착을 했을 때 똘비의 모습은 옷은 넉마가 돼 있었고 정장은 아예 넉마가 돼 있었고 피도 좀 많이 나고 있었고 사장님이 운전석에 내리시더니 딱 보더니 오대리밖에 없어. 진짜 오대리밖에 없어. 와 그래 오대리 너는 내가 주는 월급 안 아까워. 우리 회사에 돈 줘서 안 아까운 놈은 너밖에 없어. 와 가자 집으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몰골에 다시 운전석에 앉아갖고 운전을 해서 사장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했대요. 이건 그만두자. 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더라도 이건 그만두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다. 확실히 그만두자 생각이 들어서 늦은 시간이니까 와이프도 애기들도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단 옷은 버리고 씻고 나와서 이렇게 딱 있는데 소주 한 잔 마시고 자려고 했대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래서 냉장고에서 소주 한 잔 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자는데 애기랑 와이프 자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막 나더래요.
이 아이들한테는 내가 전부일 건데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남자 중에 멋진 사람이 나일 건데 내 아들 둘한테는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근다고 해서 그만두자니 얘네들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그게 속으로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니까 막 눈물이 나더래요. 진짜 꺼이꺼이 울었대요. 혼자서 밤에 소주병 하나 앞에 두고. 그리고 생각을 했대요. 나는 그냥 개다. 나는 개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죽을지언정 얘네들은 내가 살려야겠다. 버티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대요. 자는 애기들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대요. 진짜. 그리고 다음날 또 7시 반에 전화를 받고 사장님을 모시러 갔는데 사장님이 아침에 이제 차를 타셨을 거 아니에요. 차를 딱 타시더니 어저께 또 내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뭐 사고 안 쳤냐고. 근데 분명히 기억을 할 것 같았대요. 왜 그러냐면 술을 그렇게 안 먹었었대요. 사장님이. 그래갖고 아닙니다 사장님. 어저께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래 오대리 내가 또 걱정 많이 했네. 가세. 그래갖고 그날 일정 마치고 그날은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댁 앞에 차를 대고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대리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랬더니 많이 힘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이렇게 채용해 주시고 사장님 덕분에 돈 벌고 있는 거 저도 아니까 늘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빼시더래요. 봉투를 하나 빼가지고 쥐어주시더래요. 오대리 남자가 말이야 바깥에 사회에 나와서 구르고 깨지고 아무리 힘들지언정 집에 들어가서는 멋지야 되는 거야. 그 안에 내가 돈을 좀 넣어놨거든. 가서 애기들 맛있는 거 사고 애기들 장난감이랑 사서 들어가. 오늘은 그래서 애기들하고 좀 잘 놀아주고 그래야 멋진 거야 하면서 딱 가시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차 출발시켜서 집에 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50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그 안에. 근데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봤을 때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분이 다 알고 있구나.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 건 확실하고 그래도 술이 완전히 깨면은 나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또 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라는 게 진짜 간사하대요.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또 약간은 긍정의 시그널이 한쪽에서 살살 튀어나온대요. 그 상황에서도 그 돈을 보니까. 그래서 그날은 애기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했대요. 사장님 차 타고 나가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날은 그러고 싶었대요. 그냥.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비싼 레스토랑 가서 애기들 맛있게 밥을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목줄 차고 올라갈 정도 일은 아니지만 좀 쌍욕하고 이런 건 좀 있었는데 이게 피크로 치닫은 디데이가 얘기가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사장님을 모시고 출근을 해가지고 경비실에서 놀고 있는데 그 경비원 분들은 이 회사 마당발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온갖 얘기를 다 듣고 근데 그 수행기사에 대한 거는 모르시더래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입사를 할 때 굉장히 강력하게 몇 번의 설명을 듣고 서명을 직접 하는 게 있대요. 인감도장을 찍는 게 있대요. 서류에다가 비밀유지 서약을 그렇게 강하게 한대요. 이 수행기사는. 왜냐하면 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회사의 중요한 얘기라든가 통화 내용이라든가 이걸 바깥에 발설을 하면 안 되니까 사장님에 대한 모든 것은 함구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말이 새나갔을 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거고 쉬운 얘기로 네 인생을 멋되게 만들 거다라는 서류에다가 인감까지 찍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아무 말 못하는데 경비 아저씨도 본인을 보면서 신기하게 좀 보는 건 있더래요. 오래 버틴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날 경비실에 앉아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공장동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나와가지고 사무동 쪽으로 본관 쪽으로 우르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네. 오늘 뭐 회의가 있나? 그냥 있었대요. 근데 경비실에서 들릴 정도로 고성방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 본관 쪽에서 막 뭐라 막 소리를 지르고 무당탕 없는 소리가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뭐 무슨 일이냐고 저게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 요새 자재 또 공급해줄 만한 괜찮은 업체 찾아가지고 자재 좀 몽땅 받아가지고 수출 날짜 맞추려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야근을 돌렸대요. 풀로 야근을 잡아 돌렸고 공장 직원들은 어찌됐건 야근 수당도 나오고 하니까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10시까지 수당만 지급을 하겠다.
지금 같은 상황에 니네가 일할 수 있는 게 어딘데 감히 추가 수당을 요구를 하냐. 이제 그 포지션이었더만요, 회사는. 그래가지고 공장동 사람들이 잠 못 자고 일한 게 좀 지속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게. 그래갖고 꼭지가 돌 대로 돌아가지고 들어가서 한바탕 한 날이었대요, 그날이. 사장실까지 막 쳐 들어가고. 근데 똘비는, 우리 오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머릿속에 어땠을까요? 와, 퇴사할 거면 지금 해야 된다. 오늘 밤 내가 넘길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다 진짜 하는데, 그 공장동 사람들이 다시 본관에서 나가고 12시가 좀 넘었을 때 딴 때보다 좀 늦지막하게 사장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닥닥 모시고 이제 극도의 긴장을 하고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점심 식사 그곳으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창밖만 쳐다보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 그래, 이렇게 갑질한 양반이 면전에 대고 쌍욕을 그렇게 먹었으니. 그래서 그날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하고 제발 기도를 했대요. 보통은 저녁밥을 집에 들어가서 드시니까 오늘도 제발 댁에 들어가서 저녁을 드셔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술자리로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냥 매 맞을 거 있으면 뭐 맞지 뭐. 내 애기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 딱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 사장님이 나오시는데 발걸음이 11자시더래요. 오, 하나도 안 취하셨네? 그래가지고 왜 나오십니까? 하고 막 더 일부러 정중히 그냥 눈치 봐야 되니까 막 바깥에서 먼저 문 열어드리고, 사장님 착조하시니까 문 딱 닫고 딱 본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장님 자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딱 하는데, 사장님이 오대리 그러는데 목소리나 냄새로나 술 냄새가 그렇게 안 났대요, 아예. 예 사장님. 그랬더니 공장으로 좀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장, 예 사장님, 뭐 말에 토를 달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장으로 향했대요. 그랬더니 공장 게이트가 다 닫혀 있으니까 사장님이 뒤에서 열쇠 꾸러미 던져주면서 게이트 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게이트 열고 공장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이제 본관이 있고 공장동이 있는데, 여기 공장동은 뭐 큰 물건을 조립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동 높이가 4층이었대요. 4층이고 거기 앞에 딱 차를 댔더니 그 공장동 문을 열으라고 시켜가지고 또 열쇠로 따가지고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서류 가방은 아니고 우리 테니스 가방 같이 생긴 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시더래요. 공장동 안쪽 한쪽에서 딱 들고 오더니 그 안을 이제 열고 뭘 쓱 빼는데, 우리 옛날 경관분들이 쓰셨던 곤봉 아세요? 곤봉을 하나 빼시더래요, 거기서. 그걸 보는데 예전 같았으면 뭐 하시려고 하지 하는데 지금은 짬이 좀 찼잖아요. 곤봉을 딱 보는데 저거는 맞으면 뼈 나가는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거는 맞으면 좀 많이 잘못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데, 곤봉을 쓱 빼더니 사장님이 그 들어오는 문이 양쪽으로 여는 유리문이었는데 그 동그란 원판으로 된 손잡이 기억하시죠? 그 원판 위에다가 쇠로 감더래요. 그리고 열쇠를 채우더래요, 못 나가게. 그래서 야 오대리, 공장동 여기 불 다 켜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층마다 메인 스위치를 다 올리고 내려왔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오대리, 너 발 하나 앞으로 좀 내밀어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뭐 때문에 그러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밀어봐, 일하기 싫어? 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리 하나를 내밀었대요. 쓱 내밀었더니 정강이를 곤봉으로 진짜 풀스윙으로 훌이 쳐버리더래요, 그 정강이를. 근데 본인이 빵 맞았는데 정강이 뼈가 부러진 줄 알았대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오대리, 나 잠깐 있다가 너 찾으러 갈 거니까 숨어?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잠깐 있다 잡히면은 이제 또 두드러 맞는구나. 이거는 본능적으로 그동안 이 사람이 해왔던 행태를 알기 때문에 일단은 막 구르다 말고 다리 부여잡고 한쪽 다리를 땅바닥에 제대로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계단으로 막 올라갔대요. 2층 3층 어디로 숨으려고 딱 올라갔더니 저 밑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찾는다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시더래요. 근데 다리가 아프니까 설마 여기서 뭐가 더 있겠냐는 생각도 들지만 본인 다리를 이렇게 찍을 정도니까 겁도 나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잡혔대요. 그랬더니 머리를 맞는데
머리랑 여기저기 좀 곤봉으로 맞았는데 머리 쪽은 맞으면서 피부가 좀 상했는지 피가 좀 이렇게 뚝뚝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세요 하면서 사장님을 이제 자꾸 밀치려고 하는데, 이분이 큰형님이 키가 작잖아요. 왜소하시고. 근데 거기 사장님은 키가 거의 180 정도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체격도 좋으셨고.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더래요. 다리 하나까지 못 쓰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사장님이 다시 숨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여기저기 숨으러 다니는데 사장님 발소리는 들리고 본인 머리 맞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머리 막 찍고 막 누르고 하니까는 본인 손바닥 찍힌 곳에는 피도 묻어 있고, 헨젤과 그레텔도 아니고 진짜. 그러다가 공장동 3층에 가가지고 직원 사무실 같은 게 있었대요. 공장동. 거기에 캐비넷들이 보이길래 캐비넷을 열었더니 몇몇 캐비넷은 좀 비어 있더래요. 캐비넷이. 그래서 원래는 책상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냥 캐비넷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최대한 당겨갖고 손으로, 이게 캐비넷이 안에서 잠그기 힘들대요. 문이 열린대요. 손을 놓으면. 그래서 한 손으로 캐비넷 이렇게 안에서 잡고 양쪽을 안 열리게. 사장님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딨냐 하면서 인간 사냥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고 있는데 이 방을 드디어 사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방을 한 바퀴를 도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여기서 또 잡히면은 또 어딜 두드려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본인 캐비넷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발견 못했다, 살았다. 그리고 쓱 한 바퀴 도시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문을 탁 닫아 버리더래요. 그래서 가셨나 보다. 1층 나가서 유리라도 깨고 나가자, 그 심정을 가지고 캐비넷에서 나왔는데 사장님이 문만 닫고 안에 서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게 영화 같은 얘기인데 손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피가 찍혀 있는 걸 사장님이 보면서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장님은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사장님이 하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거기서 사장님한테 또 발각이 되고, 거기서는 이제 똘비가 그 책상이 가운데 네모 형식으로 쭉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제 똘비는 안 맞으려고 돌고 사장님은 두드러 패려고 막 뛰어오는데 속도 차이가 나잖아요. 다리가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자 막 밀면서 살려고,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 그냥 그만둔다고 막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데 결국은 뭐 1분이 뭡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30초는 안 되고 잡혀가지고 휘지게 두드러 맞았대요. 진짜로.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 정신을 잃었대요. 맞다가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대요. 병원이었고 옆에 본인이 처음 입사할 때 면접을 볼 때 있었던 자기 또래 그 남자 있었잖아요. 얘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고생하셨다고, 진짜 우리 사장님이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솔직히 어떻게 일 더 하실 거냐고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일 안 한다고, 그냥 차라리 우리 가족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이게 뭐냐고, 돈도 좋지만 일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정강이뼈는 다행히 부러진 건 아니었고 금이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비랑은 알아서 회사에서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와중에 링겔 꽂고 누워있는 사람을 안 치더니 서명 하나 더 하시라고, 비밀유지 서약. 그 와중에 서약서를 또 받더래요. 다 서명해줬대요. 다 서명해주고 그만둔다고. 어디가 얘기 안 하려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러고 나가서 막노동 하면서 그 IMF 그 시기를 버텨가지고 2011년도에 큰형님이 종교를 처음으로 가지셨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큰형님이. 그래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냥 큰 교회를 그냥 찾아갔대요. 예배도 한 번도 드려본 적도 없고 이런 분이 그냥 일단 큰 교회가 좋다라는 그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 가지고 교회에 갔더니, 저는 교회를 조금 몇 년 다녀봐서 알지만 이 교회에서 방구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대표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자리에 목사님이 극진히 한 분을 모시더래요. 극진히. 뭐라고 설명을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데 진짜로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베푸시고 늘 웃는 얼굴에 매너가 좋으신 나이가 많으신 그분, 그 사장님이 올라오시더래요. 그걸 보는데
진짜로 신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분이 딱 한 번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세요.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은 차에 치여 죽었든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었든가 뒤졌어야 되는데 사업이 그렇게 번창해가지고 진짜 지역에서 돈 많은 기업가가 되셨고 지금은 그 아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이 있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래요. 그래서 딱 하루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안 나가세요, 그분이. 근데 더 대박이었던 거는 본인이 처음에 면접 보고 할 때 사장님 옆에 있었던 본인 또래 남성이 있었잖아요. 아들이요, 아들. 아들이었어요, 그게. 아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본인이 어떤 일을 겪을 거고. 그러니까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꼭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처음에 이 사장이 왜 똘비를 뽑았을까? 제일 왜소하고 힘없는 애를 뽑은 거예요. 건장한 애 같았으면 달라들었겠죠, 본인한테. 그렇죠. 그럼 본인이 네. 핸들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인간 사냥으로 풀고 그만두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진짜 눈물 나는 갑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부렸던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칭송을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진짜 아까 그 동고님 말씀대로 권선징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언제 벌을 받는 거야? 막 이렇게. 왜 저런 놈은 귀신도 안 잡아가나. 그치. 귀신도 안 잡아갈 만큼 못 듣기 독한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없을 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씁쓸하다. 들으면서 진짜. 더 씁쓸한 거는 네. 우리 큰형님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귀족분들 자기 회사에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요. 네. 진짜로 내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는 저도 그 마음이 같이 공감이 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뭉클했어요. 진짜. 네. 진짜 진심으로. 또 나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예. 함부로 못하죠, 진짜. 저도 애기에서 되게 울컥했어요. 저도 애기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공감이 훨씬 더 많이 됐을 거예요. 예전이지만 그래도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네.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지셨을 수도 있어요. 권선징악이 정말 있을까? 인간 사냥을 하면서 자신의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나쁜 사람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